반갑습니다. 이제 수능까지 5주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5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센터국어 안선주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제가 지금 선 이유는요.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쵸?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현대시 그리고 복합 갈래를 어떻게 대비하고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위함이에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2024학년도 작년이죠. 작년 수능에 출제되었던 현대시 갈래복합 세트인데요. 이렇게 최신 시험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해야 하는 거는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하는 것이겠죠. 이 대비를 통해서 1등급의 기적을 한번 같이 만들어 나가봅시다. 자, 우선은 작년 수능 출제 경향을 살펴보시면요. 다들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독서 17문제, 그리고 문학 17문제, 화법, 작문, 선택 과목이 각각 11문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요, 작년 수능과 재작년 수능을 비교해 봤을 때 작년 수능이 훨씬 더 어려웠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표준 최고점도 비교를 해보시면 작년에는 150점으로 엄청 높은 점수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점자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수능이 어려웠다. 그러면 올해 수능은 쉬울까요? 지금 현재 예측으로는 다들 6월 달에 모의평가가 좀 평이한 느낌이었고 9월 달에 너무 쉽게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아마 9월 달에는 여러분 수능 때는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갈래복합 지문도 꼼꼼하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작품은요, 크게 3가지입니다. 김종길의 문, 그리고 정급별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리고 수필 작품 유한준의 이즘을 논함, 이렇게 3작품인데요. 우선 이제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훑어보시면 23번 그리고 27번의 보기가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 23번의 경우에는요, 가 작품에 대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보기예요. 그래서 작품 살펴보기 전에요, 23번에 있는 보기를 먼저 확인하고 이 보기를 통해서 작품을 한번 읽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기 살펴볼게요.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연이 순환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여기까지 봤을 때요, 자연 순환,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꽃이 폈다가 지고 다시 피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인간 역사에도 관여를 한대요. 그럼 저희가 체크해놔야 할 포인트가 벌써 생겼죠. 자연의 순환, 그리고 인간 역사의 쇠락, 그리고 생성이 있대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때 인간의 역사는요,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는데요. 쇠락과 생성, 2가지 키워드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 2개 중에서 생성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생성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하는데요. 이 부분은 화자 혹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대상의 대응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탐색 혹은 수용의 방식을 보인대요. 이를 통해서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고요.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때 문과 깃발이라는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까지 캐치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문은 가능성, 그리고 깃발은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을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작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년을 보시면
흰 벽에는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색채 이미지가 제시되면 우리가 떠올리기 너무 좋잖아요. 그쵸? 작품을 읽으실 때 이미지를 자꾸 연상하면서 떠올리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얀 벽에는 뭐 해 뜰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가 되어서 떠오른다. 여러분, 하얀색과 어두운 이미지가 대비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색채가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둘 중에 어느 쪽일까? 요 그림자에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그러한 정밀이 1000년이나 머물렀다고 한다. 그 고요하고 평안한 느낌이요, 1000년이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됐대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성과 쇠락 두 가지 키워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잘 떠오르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림자가 이렇게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도 생성보다는 쇠락의 이미지가 연상이 되시겠죠. 이연을 보시면 단청은 연년이 빛을 잃어서 앞에 제시됐던 그림자의 이미지가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기둥에는 틈이 생기고, 여러분 옛날에 나무로 지어진 그런 건물들을 보시면은 오래됐을 때 나무가 쩍쩍 갈라져요. 이렇게 틈이 생기고. 그래서 볕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든대요. 그런데 이렇게 쇠락해 가는 상황에서요, 험상궂어 가는 것이 서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럽지 않다. 그러니까 이때의 대응 방식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수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와장마다 푸른 이끼가 앉고 세월은 소리 없이 쌓였으나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문이 닫혀진 채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 아직은 이제 생성의 가능성이 좀 약하게 바람 소리만 멀리서 들려올 뿐이에요. 그러면 다음 넘어가서요.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풀이 우거졌어도 봄이면 돋아나는 푸른 싹이 살고,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을 때 우리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자연의 순환. 가을에는 이제 다른 뭐 꽃이나 낙엽 같은 것들이 져버리고 잡초 같은 것들이 우거져 있어요. 그래도 봄이 오면 어때요? 다시 푸른 싹이 트고 예쁜 꽃이 피게 되죠. 이때도 색채어를 사용해서 이러한 생동감의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유달리도 높은 푸른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다시 한번 푸른 하늘 제시가 되면서 긍정적인 느낌으로 계속 끌어오고 있죠. 별들이 총총히 돌아와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환한 느낌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비바람이 거친 낡은 처마 끝에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 오래 닫혀진 문은 산천을 울리며 열리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가능성이 팍 하고 열린 느낌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어때요? 그리워했던 깃발, 그 이상적인 모습이 아주 사무치는 그러한 푸른 하늘이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도 살펴보시면 긍정적인 전망으로 끝이 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작품을 한번 살펴봤고요. 지문 해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어두운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희망과 감격을 노래하는 작품이래요. 문이 닫혀 있는 모습은 암울했던 거고 어두웠던 시대고, 그리고 문이 열리는 시대는 어떤 시대겠어요? 새로운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시는요, 해방 직후에 발표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일제강점기라는 시기는 이제 문이 닫혀 있었던 어두운 시기, 그리고 문이 열려서 가능성과 이상 그런 것을 향할 수 있는 시기는 해방을 맞이한 시기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보기에서는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만 계시고요. 문제를 푸실 때 이런 시대적인 배경은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나 작품을 살펴볼 텐데요.
나 작품 역시 보기가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27번에 있는 보기를 잠시 확인하고 작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다에는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고 사유하여 얻은 인식이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를 일단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때 대상에서 발견한 새로운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체가 어떤 대상을 관찰을 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깨달음을 제시할 텐데요. 이 깨달음에는 무엇이 반영되어 있어야 할까요? 대상에서 발견한 새로운 의미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 좋겠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뻔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작품의 의미가 크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작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나 작품 가지가 담을 넘을 때 라는 작품이에요. 그럼 이 제목만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시에 등장하는 대상이 가지와 담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 알 수 있으시겠죠? 1년을 보시면요. 이를테면 수양에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관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양 가지만의 일이 아니래요. 그러면 다른 것들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겠죠. 조금 더 확장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지금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굴 한번 못 마주친 M1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이때 뿌리, 꽃과 잎, 얘네들은 가지와 한 몸을 이루는 것들이죠. 나무의 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뿌리의 경우에는 맨 밑에 붙어 있고 꽃과 잎은 잠깐 돋았다가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그렇게 친해 보이지 않지만 한 몸이야. 혼연일체. 그래서 믿어주는 상태인가 봐요.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뿌리와 꽃과 잎이 없었다면 얘 혼자서는 무언가를 해내기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때의 뿌리 그리고 꽃과 잎의 경우에는 가지가 담을 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돼주는, 힘을 보태주는 그러한 시어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년으로 넘어와서요.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센 비가 아니었으면, 그리고 폭설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이때 주목하셔야 되는 게 비, 그리고 폭설, 이런 시어들은 우리가 문학에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쵸? 그래서 문학 공부를 어느 정도 해본 친구들이라면 비? 폭설? 이거 안 좋은 시어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당연한데요. 시어 자체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비와 폭설이 아니었으면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담을 넘는다는 게 그리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 비와 폭설은요, 가지가 담을 넘는 것을 신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준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는 비, 폭설, 이 두 가지 시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무세우고 담 밖을 가둬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담이라는 시어도 마찬가지예요. 담은 뭔가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부정적으로 느껴지죠. 그런데 앞에서 제시됐던 문장 구조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네요. 비, 폭설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뭔가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약간의 시련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비, 폭설, 담 이런 친구들이 이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담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담쟁이 등등등 이 부분에서 1년에 제시됐던 수양 가지만의 일이 아니었다라고 한 내용 있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도 수양 가지랑 마찬가지다.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의 획을 긋는. 여러분, 무명이라는 것은 이름이 없다라는 거죠.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어떤 상태, 자기 자신이 없다라는 것과 관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획을 긋는데요. 이제 이름이 그럼 생기겠죠. 자기를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성장과 연관되어 있는 의미를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러한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큰 도전이죠. 도전이면서 도반, 벗이다. 이게 뭐예요? 담이다. 그래서 담이라는 우리가 관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로막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의미, 그렇죠?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 그러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문 해설 보시면요. 나는 수양에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는 과정과 그 의미를 통해서 제약을 넘어서서 미지의 영역에 도달하기 위한 용기, 협력의 가치를 탐구한 작품이고요. 특히 이제 주목할 점은요. 아니었으면 뭐뭐 못했을 것이다 와 같은 부정 표현을 통해서 이것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체크했던 부분, 비나 폭설, 담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다작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얘는 제목이 이즘을 논함이에요. 그럼 결국에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이즘이라는 어떤 관념적인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처음 부분 읽어보시면은 약간 말장난처럼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앞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이홍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떤 구체적인 청자를 두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지금 왜 던졌을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A 해서 밑줄 딱 쳐져 있죠. 문제에 직접적으로 제시가 될 부분이에요. 평소에 여러분, 친구가 옆에서 갑자기 떡볶이 먹고 싶지 않아? 이런 질문 던졌을 때 그 무슨 의미예요? 떡볶이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 거죠. 이 A 질문도 비슷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갑자기 뜬금없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 너는 잊지 않기를 바라느냐?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말장난처럼 느껴지죠? B 부분을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있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앞으로 글쓴이가 이 질문에 대한, 이 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겠다 라는 의미의 질문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여러분, 국어 시험을 봤는데 30점을 맞았어요. 근데 30점 맞았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해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은 까먹고 30점이라는 것만 계속 기억하면서 자신감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그 말이 옳을까? 여러분, 지금 그 말이 옳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맞다라고 말하고 싶을까요? 옳다고 말하고 싶을까요? 옳지 않다, 옳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질문 앞에 제시됐던 우리가 말장난처럼 느껴졌던 이 내용들은 글쓴이의 입장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천하의 걱정거리는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걱정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잊어도 좋을 것은 잊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30점 맞은 거. 그거는 잊지 못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실은 잊어버려. 그게 걱정거리래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눈은 아름다움을 잊지 못하고 귀는 좋은 소리를 잊지 못하며 여러 가지가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이때 열거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사는 곳은 뭐 크고 화려한 집을 잊지 못한다. 근데 항상 이런 집에만 살 수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야. 그쵸? 이사를 하게 될 수도 있어. 그렇게 잊어도 좋을 것은 잊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단에서 열거가 되고 있는 것은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쭉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3문단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상황이 제시되면 좋겠죠.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자가 되면 어버이에게는 효심을 잊어버리고 충성심을 잊어버리며 슬픔을 잊어버리고,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효심, 충성심, 뭐 슬픔, 마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 것을 보고 나면 가까운 것을 잊고 새 것을 보고 나면 옛 것을 잊는다. 여러분, 이 문장도 지금 밑줄이 쳐져 있잖아요. 이 문장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잊으면 안 될 것을 잊는다라고 했어. 그 내용 뒤에 나온 문장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먼 것, 그리고 가까운 것, 또 새 것, 옛 것, 얘네들을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 가까운 것과 옛 것은 쉽게 잊는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앞에서 뭐 나왔어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다라고 했었죠. 결국에 가까운 것과 옛 것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먼 것과 새 것은 뭐겠어요? 얘네들은 잊어도 괜찮은 애들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대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가릴 줄을 잊고 몸에서 행동이 나올 때 본받을 것을 잊는다. 내적인 것을 잊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게 되고,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더더욱 잊는다. 이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내적인 것을 자꾸 더더욱 잊게 된대요. 잊으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외적인 것은 잊어도 괜찮은 것인데 자꾸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 것, 새 것, 외적인 것, 가까운 것, 옛 것, 내적인 것,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는 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 5문단에 제시가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잊지 못해 벌을 내리기도 하고 남들이 잊지 못해 질시의 눈길을 보내며 귀신이 잊지 못해 재앙을 내린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이렇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으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라는 거겠죠. 이러한 결과들을 제시해서 결국에 자신의 의견, 견해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잊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러한 사람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꿀 능력이 있다. 이걸 바꿀 수 있대. 그러니까 내적인 것을 기억하고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잊어도 좋을 것은 잊고, 다른 사람은 뭐예요? 이거는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외적인 것은 잊고 자신의 잊어서는 안 될 것, 내적인 것은 잊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깨달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내용을 살펴봤고요. 지문 해설을 살펴보시면 다는 잊어야 할 것과 잊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한 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한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내적인 것을 잊지 못하고 내적인 것을 잊고 외적인 것을 잊지 못하는 삶,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깨달음을 전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로 넘어가서요. 사실 보기를 보고 또 우리가 가, 나, 다를 순서대로 확인했기 때문에 각각의 지문들에 대응되는 그 문제들은 바로바로 처리를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제 시간상 지문 먼저 한번 다 살펴보고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의 경우에는 표현 방식을 묻는 문제인데요. 가,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었어요. 가장 적절한 선지는 2번이었는데요. 가의 경우에는 동일한 색채요. 색채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푸른 하늘이라는 것이 마지막 부분에서 반복이 되면서 긍정적인 전망이 강조가 되고 있었죠. 나의 경우에는 유사한 문장 구조, 이것도 되게 눈에 띄게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뭐뭐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것이다. 반복되고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정답 선지는 아닌데 4번 선지에서 관조하고 관망이라는 아주 비슷한 표현이 사용이 됐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만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요. 관조의 경우에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인데 이때 사유가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봄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게 가능해. 그런데 관망의 경우에는 그냥 던져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유의 측면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3번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를 근거로 해서요. 작품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고요. 얘는 이제 선지 구성을 살펴보시면 다 똑같아요. 뭐뭐한 것은 뭐뭐군, 뭐뭐한 것은 뭐뭐군. 똑같은 구성으로 보이는데요. 이 구성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1번 선지,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지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뭐 천년을 쇠락해온 인간의 역사, 여러분 쇠락, 뭐 인간의 역사, 자연 이런 키워드들은 보기에 제시가 됐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하고 보기의 내용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문 내용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보기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시면 1번 선지에서 지문 내용은 제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내용 봐봐요. 보기와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천년을 쇠락해온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준다? 여러분 그러면 영향 관계가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역사가 자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은 보기에 직접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었어요. 보기에서는 자연이 인간에게 관여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 둘이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향 관계를 따져본다면 차라리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서 바로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데요. 적절한 선지는 3번이었고요. B에서는 가지의 마음을 머무세우는 대상을 신명나는 일에 연결하여. 여러분 가지의 마음을 머무세우는 대상은 담이었죠. 담. 그런데 그 담이라는 대상을 신명나는 일로 연결을 시키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리를 타넘는 이 행위도
어떤 부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긍정적인 행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시면요. 이 신명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가지가 담의 정수리를 타넘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 것, 긍정적인 의미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번 문제 살펴볼게요.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는 달을 읽고 바로 처리를 하실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1번 선지 먼저 살펴볼까요? 있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전개하기 위한 물음이다. 이즘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던지는 물음이다. 그 물음들에 대해서 계속 쭉쭉쭉쭉 밑줄이 쳐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3번 선지 한번 볼게요. 이즘에 대해 나가 제시한 가정적 상황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물음이다. 여러분 근데 C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었어. 그 말이 옳을까? 우리 아까 앞에서 확인했던 건 어땠어요? 그 말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가정적 상황이 틀리지 않았음이 아니라 틀렸음을 강조하기 위한 물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업의 경우에는 문, 니은의 경우에는 가지였어요. 얘는 적절한 선지가 2번이었는데요. 문의 경우에는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쇠락, 그쵸? 닫혀있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을 거쳐서 결국에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그런 상태죠. 그래서 자리를 지켜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니은의 경우에는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가지가 담을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역이 확장되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27번 문제인데 27번의 경우에는요. 오답률이 꽤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오답률 3위 안에 든다.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아마도 선지 배치를 다르게 했다면 오답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답이 5번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원래 보통 헷갈리면 이제 그냥 5번 찍고 그러잖아요. 5번 선지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담의 의미를 사유하여 담이 도박이자 도반이라는, 나는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서, 여러분 이 예의 그리고 분수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였죠? 얘네들은 잊으면 안 되는 애들이었어. 그래서 이런 애들을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드러내는군. 이 깨달은 부분이 제대로 제시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예요?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했으면 병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이 아니라 병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드러낸다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답 포인트 한번 살펴보시면 다에서 예의나 분수는 잊지 않아야 할 대상이므로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니다,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깨달음을 주는 존재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 문제 살펴보았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아주 많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그리고 6월 모의평가, 2023학년도 수능, 그리고 9월 모의평가까지 한번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거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1등급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